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벽두,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사건을 심층 분석해보려 합니다. 주권 국가의 현직 대통령을 미군 특수부대가 투입되어 납치하듯 잡아간 이 사건은 단순히 중동이나 남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이어져 온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일부 보수 야당 정치인들이 이 사건을 빌미로 한국도 베네수엘라 꼴이 날 수 있다며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황당한 주장이죠. 과연 이것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시나리오일까요? 아니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일갈처럼 초등학생보다 못한 저열한 정치 공세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세현 전 장관과 박인규 상임고문의 해안을 빌려 트럼프의 마피아식 외교가 가져올 후폭풍과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할 탈미완화의 길을 완벽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자율성과 국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트럼프의 MAGA는 왜 미국의 몰락을 의미하는가? 정세현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MAGA의 Make America Great Again나는 구호의 역설을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다시 위대하게라는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미국이 이미 힘을 잃었다는 자인이라는 것입니다. 19세기의 고립주의인 멀로주의로 회귀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더 이상 우위를 점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자신의 뒷마당인 아메리카 대륙이라도 단속하겠다는 절박한 생존 전략입니다. 정 장관은 이번 마두로 체포를 메이크 어메리카 고 어이, 즉 미국을 몰락하게 만드는 자충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미국은 명분이라도 챙겼습니다. 이라크를 침공할 때는 대량 살상 무기를 핑계댔고 아프간 때는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내세웠죠. 그것이 거짓이었을지언정 국제법적 틀 안에서 정당성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 없이 마약 밀매라는 개인적 범죄 혐의를 씌워 주권 국가의 정상을 납치한 것은 미국이 더 이상 국제 질서의 수호자가 아니라 거대한 마피아로 전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무도한 행동은 전 세계 우방국들에게 언제든 미국이 우리를 배신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는 강력한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고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요구에 예전처럼 고분고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선택한 힘의 과시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고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태양은 이제 서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 베네수엘라 꼴, 정치권의 초딩 수준 국제 정치학, 이제 우리 정치권의 한심한 풍경을 짚어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정치인들이 이번 사건을 보고 한국도 베네수엘라처럼 미군이 개입해 대통령을 잡아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장관은 정치인들의 지적 수준이 초등학생보다 못하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기 수출 세계 4위의 군사 강국이며 핵무기만 없을 뿐 전 세계가 탐내는 첨단 무기 체계와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또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28,000명이 평택에 주둔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 대통령을 잡아다가 미국 법정에 세운다. 이것은 국제정치의 ABC도 모르는 상상력의 비약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타격한 이유는 그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명분도 없고 힘도 없는 나라를 상대로 근육을 과시해 서반구의 패권을 다지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미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이런 나라를 상대로 베네수엘라식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미국이 아시아 전체를 포기하겠다는 자폭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 전 장관은 이런 공포 마케팅을 펼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높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열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3. 이재명 정부의 탈미완화 전략과 실용주의 외교.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이 혼란스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정세현 전 장관은 이를 탈미완화, 즉 미국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 아시아로 돌아오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그 거대한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특히 베이징 공항 영접 인사가 외교부장이 아닌 이너진 과학기술부장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기술 압박을 돌파하려 하고, 우리는 이를 지렛대 삼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합니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샤오미폰으로 셀카를 찍은 것은 단순한 쇼가 아니라 이제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국익에 따라 중국과도 손을 잡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정 장관은 이중 재미와 이미제중의 외교 기술을 강조합니다. 중국을 이용해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활용해 중국의 횡포를 막는 명확한 등거리. 외교가 우리의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미국 중심 질서의 변두리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고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력을 갖췄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팀이 추구하는 자율성과 자주성은 바로 이러한 자신감에서 기인합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의 역설 북미 대화가 빨라지는 이유. 많은 이들이 마두로의 체포를 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세현 전 장관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북미 대화의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백두혈통은 생존 본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1994년 미국의 북한 폭격 계획이 임박했을 때 김일성이 카터 전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게 했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트럼프의 광기 어린 무력 행사를 보며 계속 비위를 거슬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는 계산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이라는 성과를 위해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수준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경제 제재를 풀고 4대 세습의 물질적 토대를 닦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이때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을 설득해 북한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공존 체제를 이끌어내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핵화라는 도달하기 힘든 목표 대신 현실적인 동결과 제재 해제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안정적 공존은 바로 이러한 정교한 외교적 설계 위에서 가능해질 것입니다. 5개항 150년, 한국 외교의 주권적 완성. 2026년은 조선이 일본의 압박으로 개항한 지 1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우리는 힘이 없어 서구 열강의 파도에 휩쓸려 식민지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현재의 국제 정세를 서세동점의 시대가 저물고 동양의 기운이 다시 솟구치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로 봅니다. 일본이 과거 타라 입구를 통해 서구 질서에 편입되었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탈미완화를 통해 아시아의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핵무기 빼고는 못 만드는 게 없는 군사 강국입니다. 우리의 과학기술은 중국과 미국 모두가 탐내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여전히 19세기식 사대주의나 미국 중심의 사고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페리프로세스 시즌2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 그 경제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증하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150년 전 선조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진정한 자주독립 국가의 외교적 완성입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트럼프의 무도한 베네수엘라 침공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위대한 외교 전략까지 길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늘 아래서 안주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바람을 타고 파도를 넘어야 합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라는 천박한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국민입니다. 정세현 전 장관이 제시한 등거리 외교와 실용주의가
이재명 정부를 통해 실현된다면 2026년은 대한민국이 국제정치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역사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트럼프의 광기 어린 행보와 한국의 대응, 댓글로 활발하게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